아토피 뜻이 뭐라 그랬죠? 도깨비, 회계망측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별로 없었죠. 왜 많아졌을까 도대체? 자, 그럼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면 어떤 거를 하죠? 거의 스테로이드 성분이죠, 그게. 그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아셔야 돼. 그럼 스테로이드가 뭐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셔야 돼. 자, 그럼 스테로이드가 두 가지가 있죠. 이화 스테로이드가 있고요. 동화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근육은요, 남성 호르몬과 로이신 아미노산, 발린 아미노산, 이소로이신 아미노산이 합쳐졌을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스테로이드예요. 근육을 만드는 스테로이드는요, 동화 스테로이드고요. 피부질환 이런 거 나올 때 스테로이드가 나오잖아요. 이화 스테로이드야. 그러면 그 몸에서는 이걸 어디서 만들까요? 우리가 부신 피질 호르몬 할 때 부신, 콩팥 위에 있는 4에서 5cm의 장기예요. 여기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요. 왜 만들까? 여기서는 나쁜 놈과 좋은 놈이 싸웁니다. 코나 입으로다가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가 균이 들어가죠. 그럼 몸에서는 면역 체계랑 싸우죠. 싸울 때 동반되는 게 뭐냐면 열이 나요. 발열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거야. 이때 분신에서는요,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가 출동해서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분신에서는 무슨 생각하냐면 많이 있네. 만들까 안 만들까요? 안 만들죠. 영도 바르면 딱 가라앉는 거예요. 왜? 왕창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다음 또 싸워. 그럼 항상 정리 단계는 분신에서 해야 돼요. 이 스테로이드다가. 근데 얘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안 만들어도 될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럼 확 뒤집어지는 거지. 평정해줄 일이 없으니까. 스테로이드 오남용이에요. 조금만 간지러워도, 조금만 어떤 피부에 발작이 있어도 그걸 발라대면 분신에서 이 스테로이드를 안 만들어내요. 스테로이드 성분은 하나입니다. 근데 센 게 있죠. 어떤 약은 100 중에 20이 스테로이드야. 근데 이걸 안 듣죠. 그러면 센 약을 받아. 그럼 거기에 의존을 하는 거야. 감기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몸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서 싸우니까 흉열 나는 거예요. 39도까지는 화이팅만 외쳐주는 거야. 이겨라 이거야. 근데 39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진 거예요. 그럴 때는 해열제를 쓰라고 했죠, 제가. 근데 39도 미만에는 해열제를 쓰잖아요. 해열제를 써도 안 들어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스테로이드도 똑같아요. 약을 먹고 연고를 발라서 아토피를 나게 되면 숨기는 거야. 그거를 멀리 하면요, 분신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외부에서 의지 안 하려면. 약을 바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남용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건선이나 아토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 근리도 가지만 피부가 만들어지면 되잖아. 피부를 조밀하게 만드시라고. 재생시키라고. 우리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피부가 화끈거리지 않게끔 수분 공급을 잘 시켜주라고. 이게 폐예요. 싸우게 돼. 우리 몸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발열작용을 통해서 열을 내. 그 열을 줄여주려면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물을 끓여서 쫙 올려줘서 끈끈한 거를 줄여줘야 돼. 근데 그 역할을 폐가 해. 근데 폐가 시원찮아. 그래서 모든 아토피 환자는 폐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피부에 각하주기라고 있죠. 그게 28일 주기라 하죠. 근데 그거는 표피잖아요. 진피, 피하지방, 혈액 위에. 이 주기는요, 7개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넉넉 잡아 8개월 동안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라 이거예요. 피부는 7개월마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을 흘리게 해주는 애가 폐예요, 폐. 물을 이렇게 먹었어. 그럼 물 안에 있는 분자를 빼내야 돼. 바로 비장이 빼내죠. 그리고 세포로다가 수분을 공급해줘야 돼. 그게 폐예요. 불도 끄고 늘 촉촉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아토피는 많아졌을까? 바로 집안의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폐 기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폐암 환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근데 2만 명이 죽었죠. 암 중에 폐암 하나만 2만 명을 죽었어요. 집에 우풍이 없어. 순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관둔 지가 98년에 관뒀습니다. 저는 8년 동안 근무했던 곳이 비행기 안에서만 정비했습니다. 밑에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비행기 타시면. 그래서 최근에 1958년생들 774번이에요. 지난달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개 형님이 폐암으로 죽었다. 아무개 형님이 또 폐암으로 죽었다.
도대체 왜 우리 선배들은 다 폐암으로 죽냐? 우리 폐를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 실내에서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집은요.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호흡을 하고 있죠. 어떻게 폐가 좋아지길 바랍니까? 폐를 따뜻하게 해주셔야지 더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고여있는 수분은 마르게 하니까. 그 폐를 따뜻하게 하는 애가 계피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음식. 폐가 좋아지는 영양소만 할 게 아니라 밤에는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밤에 환경을 개선하라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2011년 일본에 쓰나미가 온 그 방사능 폐기 물질을 바다에다가 그냥 흘려보낸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바로 2011년에 쓰나미가 오면서 방사능이 덮쳤죠. 건물들을 때려 부시고 2013년부터 한국에서 그걸 수입을 했고 그 안에는 세슘, CS가 가득한 그 폐기물을 한국의 시멘트 업자가 갖고 왔어요. 그걸 갖고 와서 한국에 있는 시멘트와 섞어서 아파트를 진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보다 2017년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폐암만 4배가 증가했다. 라돈처럼 발암물질, CS. 그건 막으십시오. 이제 벤젠입니다. 도배장판을 뭘로 했죠? 본드죠, 본드. 벤젠 나오고 있습니다, 벤젠. 주방에서는 붕진, 일산화탄소. 그게 여러분의 폐를 공격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기계를 제가 3대를 설치했어요. CS와 RN을 잡아먹는 기계. 계속 폐는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한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마스크라는 거를. 우리 폐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CO2가 0.04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생명을 연장시켜야 돼요. 폐를 좋게 하시고 다시 나가죠. 죽은 애가. 죽을 때는 4%가 나갑니다. 근데 마스크가 써가지고요. 다시 죽은 애를 마시죠, 우리가. 폐가 낮에는 마스크에 대해서 숨을 못 쉬어. 집에 들어왔더니 공격만 해.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 기능은 점점 떨어질 거다. 폐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갈라지죠. 그래서 건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토피 환자들은 밑에서 히스타민이 올라오죠. 히스타민이 대사가 안 되면 히스타민이 되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준 약이 항히스타민인데 우리는 감기 걸렸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처방받았어요. 그래서 내성이 다 생겨 있어요. 그게 피부로 못 나오게끔 피부 조직을 조밀하게 해주셔야 돼. 그건 수분 공급이에요. 근데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수분 공급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나오겠죠. 폐예요. 근데 폐는 생각을 왜 안 해요? 왜 약만 생각하냐고. 왜 자꾸 발라대냐고. 왜 자꾸 먹이냐고. 바르고 먹어서 좋게 하는 약이 개발됐냐고요. 아직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다가 피부를 재생하시고 불을 꺼주시고 그게 폐가 하는 역할이에요. 비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부신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아토피인 사람들은요. 단백질을 안 먹어요. 왜? 단백질 대사가 안 된 거니까. 육류에 풍부한 히스티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과거에는 비필수야. 왜? 만들어낸다는 거지. 근데 현재는 필수래. 왜? 만들어내는 양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들어와라 이거예요. 고기가 들어가. 거기에는 히스티딘이 많아. 그럼 그걸 대사를 해요. 피리독신이 부족하면 대사가 안 돼. 근데 피리독신이 B6야. 정제당이 들어가면 피리독신을 없애버려요. 그럼 대사가 안 돼. 얘가 그러면 히스타민으로 변합니다. 그때 처방해주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야. 아토피는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번져대는 거예요. 분명히 몸에서 만드는데 외부에서 왜 도움을 받냐고. 처음부터 응원을 해줬어야지. 약으로는 못 고쳐요. 본인이 고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토피 환자는 육류단백질 먹으면 안 돼. 아토피가 애가 있어. 엄마 라면 끓여줘. 한마디 하죠. 계란도 넣어줄까? 그러면 아토피가 점점 커져요. 먹으면 안 돼요.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하드 하나 안 먹니? 나중에 책 한번 읽어보세요.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 그 아이스크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근데 아토피 아이가 덥대. 하드를 줍니다, 엄마가. 그날 걔는요, 밤에 잘 때요, 엄청 긁어댈 겁니다. 피가 날 정도로. 괴로워하니까 연고를 발랐죠. 그럼 내성이 생기죠. 단백질을 끊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대신 동물성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식물성도 안 먹잖아요. 그럼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요.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B6, 피리독신을 잘 먹고 정제당을 끊어라. 정제당을 줄여라고 안 했습니다. 일반 사람은 정제당을 줄이셔야 되고요. 아토피 건선은요, 정제당을
끊으셔야 돼. 왜? 대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신의 막을 튼튼하게 해주시라고. 이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 토코페롤이 들어가죠. 비타민 E. 그리고 부신을 공격하죠. 그래서 비타민 C.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토피 사람들은 괴롭죠. 긁어대니까, 열나니까, 돌아버리죠.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거야. 세라토닌 신경 전달 물질과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 충동을 해요. 그때 나오는 애가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야. 그럼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온다? 관상동맥을 넓힌다. 왜? 혈액량을 증가시키려고. 관상동맥을 증가시킬 때 필요한 애가 누구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칼슘은 몸에 있잖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토피 환자는 마그네슘이 꼭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라는 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애예요. 그들은 목욕이라는 걸 하죠. 염소 데몬 해주셔야 돼. 쌀 데몬. 손만 수돗물에다가 집어넣었다 넣으면 안 보이지만 수돗물 안에 염소를 손이 빨아당기잖아요. 근데 아토피는요. 다 갈라져 있잖아. 노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염소를 멀리 하십시오. 녹차 티백형을 집에 놔뒀다가 그 녹차 티백형, 카테킨이 염소를 다 제거합니다. 비타민C도 염소를 제거합니다. 카테킨도 제거합니다. 그 데몬 해주시라고. 마지막 하나 진짜.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토피. 진먼지 진드기가 나옵니다. 아토피 사람은요. 진먼지 진드기가 좋아해요. 왜? 먹이가 많으니까. 피부가 짝짝 갈라져 있으니까 얼마나 뜯어먹을 게 많아. 의자 위에 올라가서 농 위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푹신푹신해. 먼지죠. 거기 안에 진먼지 진드기가 수억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잖아요. 비행을 시작하죠. 일제히 날라옵니다. 밑으로 쫙 날라와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각질을 뜯어먹습니다. 온몸에 있는 각질을 다 뜯어먹어요. 이불에 떨어지죠. 각질이. 그거 주워줍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여러분들이. 근데 아토피는요. 쫙쫙 갈라져 있죠. 그 자체가 먹입니다. 양쪽 발에다가 그 국물을 다 묻혀요.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죠. 청소 잘하시고 환기 잘하세요.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를 잡아먹는 기계를 사세요. 어떤 기계가 한대. 그럼 읽어보세요. 하나 못하나. 약 7개월. 7개월 동안 항히스타민제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테로이드를 줄이시고 끊으시고 어차피 약과 연고는 낫게 하는 게 없었거든요. 숨기는 거고 숨기다 보면 내성을 생기는 거고 피부를 다시 만드세요. 근데 그동안 8개월 걸리기 때문에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울 때 불 꺼주세요. 폐가해요. 폐가. 그래서 폐 기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만들어내십시오. 단백질을 드셔야 돼. 몸에서 만들어내게끔 해주셔야 돼요. 단백질 끊는 건 맞아요. 육류를 끊으라 그랬지. 무조건 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끊으면.